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도의회 직원과 서귀포 효돈동 주민센터 직원을 고리로 한 감염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이 함께 술을 마셨던 음식점 종사자 2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시내 한 음식점. 제주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의회 직원과 효돈동 주민센터 직원 2명이 이곳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종사자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곳 종사자 2명이 도의회와 주민센터 직원과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손님이 좀 있긴 있나 봐요. 또 위에 또 저기가 손님이 많은데요, 원래. 확진된 종사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일 저녁부터 오한과 미열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한 명은 무증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1일과 2일에도 음식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해당 음식점을 공개하고 같은 시간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음식점 종사자가 감염됐는지 아니면 음식점 종사자로부터 의회와 주민센터 직원이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 해당 음식점은 종사자와 음주를 함께하는 일종의 바 시설이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유흥주점과 달리 이용자 사이 거리 두기 규정이 없어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또 방역당국이 도의회 직원의 해당 음식점 방문 사실을 파악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공개를 결정하면서 방역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시 노경동 대보 코아 볼링장에 지난달 24일 오후 5시 38분부터 6시 28분까지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시간 해당 볼링장 이용자들에게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볼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격렬한 운동으로 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동선을 공개했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오늘 하루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58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작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의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시회 의사 일정을 전면 취소한 가운데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토론회도 취소했습니다. 또 다음 주 예정됐던 4차례의 분야별 공청회도 연기하기로 해 법안 국회 제출도 다음 달 이후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곶자왈에 대규모 사파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논란을 빚었던 제주 동물 테마파크가 결국 심의에서 부결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 테마파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전망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승인된 것은 2007년. 말과 돼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계획이었는데 2017년 새로운 사업자가 사자와 호랑이, 불곰으로 바꾸겠다며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업 계획은 개발심의위원회에서 4년 만에 부결됐지만 말과 돼지를 키우는 기존 사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 기존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절차상은 가능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업자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오래전에 계획을 수립된 부분이고 관건은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인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느냐입니다. 동물 테마파크의 공정률은 30%. 제주도는 이미 2차례에 걸쳐 4년을 연장해 줬지만 더 이상은 연장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완공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뭐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들어집니다만. 결국 올해 말로 사업 기간이 끝나면 제주도는 내년 초에 사업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2018년에도 판파스 휴양단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거부한 뒤 이듬해 승인을 취소했고 사업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동물 테마파크 사업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옛 북제주군의 공유지였던 24만 제곱미터는 사업자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공유지를 돌려받는 계약 조건이었지만 민법상 시효인 5년이 지나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하더라도 땅은 또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어 새로운 개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보목동의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지난해 10월에도 발견됐던 깔따구 유충이라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강정정수장에 유충을 걸러낼 수 있는 정밀 여과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수돗물 유충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 보목동의 숨은 명소인 소천지에 누군가 시멘트를 발라 훼손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서귀포시가 이달 안에 시멘트를 벗겨내 원상 복구하고 훼손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소천지에 시멘트를 발라 훼손한 범인을 찾기 위해 인근 해양 레저업체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전기 차량 한 대가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그제 5일 시장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전기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사고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 출구. 전기자동차 한 대가 주차요금 정상계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정면을 향해 질주합니다. 불과 4초 만에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은 바퀴가 훤히 보일 정도로 움푹 패였고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습니다. 69살 고모 씨가 몰던 전기차가 돌진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차에는 고 씨와 30대 딸 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가슴과 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전기차는 정산을 위해 출구 차단기 앞에 멈춰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10여 미터를 내달려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섰습니다. 기다리는데 갑자기 부릉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순간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가는 겁니다. 평일 오전이어서 이용객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본 사람들은 사고 차량이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위 하면서 쾅 부닥쳤습니다. 그게 경주용 자동차 그 소리였습니다. 그냥 완전 기계음이 아주 셌습니다. 그게. 제주에서는 그제 제주시 민속오일 시장에서도 70대 기사가 몰던 전기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차량은 차종은 다르지만 모두 현대가 생산한 전기차. 제조사는 사고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며 가속 페달을 밟은 장치 기록과 주행 흔적 등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운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농협 직원이 금융사기 사고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서귀포시 지부에 근무하는 강경희 팀장은 지난달 24일 1,8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50대 남성 고객의 요청을 받고 해당 은행 콜센터 등에 여러 차례 확인 전화를 해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송금을 막았습니다. 해당 고객은 코로나19 정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말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하고 송금을 하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는 6일 열리는 홈 개막전에서 지난해 K리그 우승팀인 전북 현대와 맞붙어 올 시즌 첫 승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승격한 만큼 반드시 이겨 상위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18승을 거두면서 10개 팀 가운데 우승을 차지한 제주 유나이티드. 창단 이래 최초로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홈 개막전을 앞둔 선수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운동장에서 몸을 풀며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왕복 달리기 훈련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고 선수들끼리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성남FC와의 개막전에서 아쉽게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홈 개막전에서 맞붙는 전북 현대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는 각오입니다. 강팀이고 좋은 팀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개막전이고 저희 홈에서 하는 만큼 질 생각은 없고요. 또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2부 리그 우승을 이끈 주축 선수들과의 재계약에 이어 폴란드 유망주 출신 공격수 오스카 자와다 등 외국인 선수를 3명이나 영입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 we win and of course I will try to score my goals, but as I said, the most important is the team and I hope we will play well. We will win the game. 지난해에 이어 제주의 사령탑을 맡은 남기일 감독은 강력한 전방 압박과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방 압박을 해서 볼은 항상 상대방 지점이 있어야 좀 찬스가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골로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 리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중 수용 인원의 30% 수준인 5,000명만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리그로 승격한 제주가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해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0시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달 12일 제주시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추가 확진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청 전 국장인 59살 김모 씨 사건을 상습 강제추행 등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제주시청 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무실 등에서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간부가 폭행 시비에 연루돼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새 제주경찰 48명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와 음주운전도 각각 5건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67%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고 절반 가까이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됐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에게 오토바이를 배달시켜 숨지게 한 업주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배달 사고로 숨진 16살 김모군의 유족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배달을 지시했다며 업주 부부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018년 4월 제주시 영평동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승용차와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가출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18살 박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군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제주시 내 한 호텔에서 가출 중인 10대 소녀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성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늘
갈등관리 전문가 6명 등 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고승화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세계 분과별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게 되며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비 36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15일 제3자 검증기관의 보고서가 나오면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